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불상자 1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는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다음 경선 지역인 호남 지역 경선이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4단계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신규 확진자의 수도권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 78%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사거리 1,500km에 이르는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선 캠프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 캠프는 오늘 공수처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의혹 보도가 나가기 전 만난 것으로 확인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뉴스 제보자 조성은 씨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더 고발했는데요. 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캠프는 여권 인사가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이 뭔가 복잡하게 진행되는데요. 공태현 기자가 윤석열 캠프의 고발 내용부터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국가공무원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국정원장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자 1명도 함께 고발했는데 공범이란 주장입니다. 지난 8월 11일 박 원장과 조 씨의 만남을 두고 박 원장 연루서를 제기했는데 당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동석했다는 겁니다.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이 아닌 야권 관계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로 야권 분열시키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하라고 말했고,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박 원장이 출석하는 정보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식사 자리를 꼬투리 잡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삼류 정치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야당은 첫 제보자 조성은 씨의 언론 해명 중 이 내용을 집중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의혹 보도 시점을 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뭔가 함께 관여한 듯한 해석이 나오는 발언이었죠. 조 씨는 그동안 보도 시점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었는데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경선 끝나고 보도하자고 얘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처음으로 제보한 조성은 씨는 처음에는 의혹 보도 시점을 국민의힘 경선 이후로 생각했습니다. 조 씨는 주말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제가 경선 끝나고 나서도 윤석열한테 파급이 갈 내용이니까 경선 끝나고 차차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회사 일 다 끝내고 하려고 시간을 계속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선 인터넷 매체의 의혹 첫 보도 시점 9월 2일은 자신이 원했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보도 시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씨의 주장과 달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보도 시점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조 씨는 얼떨결에 얘기한 것이라며 박 원장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원장 역시 야당이 헛다리 짚는 것이라며 수사해보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SNS로 최초 전달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임을 입증할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SNS에 나타난 손준성 보냄의 SNS 프로필 사진과 손준성 검사의 실제 SNS 프로필 사진이 같다는 겁니다. 조 씨는 공수처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사생결단식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당은 이 윤석열 총선 개입 사건, 야당은 박지원 대선 개입 사건 이렇게 부르며 대정부 질문에서 격돌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과 야당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검당 유착, 국기문란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책임자가 모를 수가 없고 만약에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국기문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치 개입 행위가 되는 건데 이건 공무원으로서는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겠죠.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수사의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함께 수사할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은 고발 사주가 아닌 정치 공작 사주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전달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배후에 공작 의심받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조사 안 하는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공수처가 왜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보십니까? 김부겸 총리는 문 대통령을 위해 박 원장에게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에 가정의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사흘 전 한바탕 대치 끝에 이 빈손으로 돌아갔던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다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공수처는 보좌관 PC까지는 수색하지 않았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작 3시간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10일 집행하지 못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재집행한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 17명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오후 2시 30분쯤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장 집행 중입니다. 잠시만요. 첫 시도 때와는 달리 공수처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대치 상황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과 그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하고 또 그리고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협조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좀 봅니다. 압수수색은 논란이 됐던 보좌진 PC를 빼고 김 의원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오수, 조국, 경심 등 논란이 됐던 키워드 검색 없이 모든 파일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지원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4일 안에 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거와 똑같은 그 정도의 그 정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부터 압수물을 분석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또 송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넘긴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른바 이 고발 사주 의혹, 이 등장인물이 드러나면서 의혹도 이 럭비공처럼 튀고 있습니다. 정치부 전혜정 기자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박 원장과 지난달 11일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과는 다른 국정원 개입 의혹이 하나 더 등장한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물타기 역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개입 의혹의 핵심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는 데에 개입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16년 7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 씨를 청년과 여성목 비대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7월 박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후에도 국정원을 방문하거나 따로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 박 원장 측근은 채널A에 박 원장이 청년이나 여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종종 불러서 만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박 원장과 이 조 씨 외에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한 사람을 더 고발했는데 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던 자리에 동석했다는 성명 불상자입니다. 이 성명 불상자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의 표현이죠. 이 정치권에서는 이 성명 불상자가 누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고발장을 낸 윤석열 캠프는 딱 부러지게 누구다라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경선이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여권 인사가 아니라 야권 인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 보면 이제 다른 야권 후보 캠프는 뭐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던데, 만약에 야권 인사가 연루가 됐다면 참 이번 의혹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까? 현재는 여권 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런 구도죠. 그런데 야권 인사가 등장할 경우 의혹 공방 당사자가 더 생기는 꼴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적과 아군, 즉 피하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도 수비를 할 때도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이 당사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국정원장이 연루된다면 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원장과 관련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 이 조사에 경찰도 뛰어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공수처, 검찰, 경찰 다 이걸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공수처 수사의 경우 여당 보좌관 출신으로 조국 사건 관련해 변호를 맡기도 했던 김숙정 검사가 수사에 참여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박범계 장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필요시에는 수사 전환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총출동해서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인데 경선이 진행되는 국면인데다가 관련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참 정말 얽히고 설키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전혜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 만인데요. 공인은 세상에 내보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언책이란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반면 지난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사직안은 여당 지도부 만류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총 득표수 223표 중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서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 만입니다. 윤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퇴를 재단하지 말아달라며 사직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퇴는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할 때 당론 없이 의원 자유를 맡겼는데 다수가 윤 의원 사퇴에 동의한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퇴 의향을 존중하되 금일 윤희숙 의원 사퇴권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기로.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만류에도 오늘 재차 당 지도부에 빠른 사직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서초갑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전격 하차했습니다. 그러자나도 이재명, 이낙연 후보 호남 경선을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호남 출신의 정 후보 사퇴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1차 슈퍼위크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석 직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지사는 광주의료원 설립, 여수 남해해저터널 건설 등 맞춤 공약을 쏟아내며 구애를 보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제 어머니신데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제 삶을,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사회적 어머니다. 젖먹던 다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늘을 감동시킨다. 누적 득표율 30%대를 기록하며 추격의 불씨를 살린 이낙연 전 대표는 고향인 호남 다걸기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이인재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추석까지 아내와 함께 호남에 머물며 바닥 민심 웃기에 나섭니다. 불안한 후보보다는 안전한 후보로 전환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20만 표가 걸린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선 겁니다. 1차 슈퍼위크에서 4위 성적표를 받아든 정세균 전 총리의 전격 사퇴는 호남 경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정 전 총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정세균 표 흡수를 위한 호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1명 대선 주자를 8명으로 줄이는 1차 컷오프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터진 고발 사주 의혹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주자는 모두 대구 경북에 공을 들였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치 공작은 늘 있어온 일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나타낸 겁니다.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럴수록에 맞으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저한테는 이런 공작과 모략이 큰 힘이 됩니다.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도 나흘째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5대 비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홍준표가 이어받아서 꼭 정권을 되찾고 TK 50년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1차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80%와 책임당원 20% 비율을 반영해 11명의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합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과반에 가까운 압도적 승리로 대세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6%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를 넘어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27.8%와 26.4%로 2강을 이뤘고, 홍준표, 이낙연 후보가 16.4%와 16.3%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 28.7%, 윤 전 총장 28.1%로 접전을 벌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전 총장 56.3%, 홍 의원 26.4%로 윤 전 총장이 앞섰습니다. 1차 경선 결과는 모레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주말 영향인지 1,4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전국 확진자 수의 80%에 육박합니다. 4단계의 고통스러운 고강도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2달이나 지났는데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서상희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 암센터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1일입니다. 입원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28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가 발생한 층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2달 넘게 적용되고 있지만 1,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입니다. 방역당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숨은 감염자가 많고 지난주부터 등교가 확대된 점 등을 수도권 확산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확진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동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전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성을 하든 여행을 가든 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이 확산되는 거는 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규모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추석 연휴 이후 개천절,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현재 64.6%인 1차 접종률을 추석 전 70%까지 올리고 SRT 수서역 등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서울 마포의 맥주집 사장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게 문 앞에 붙은 추모글들인데 사장은 마지막까지 몰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주인이 떠나고 추모의 발길만 이어지고 있는 맥주집에 김승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맥주집. 자물쇠로 굳게 잠긴 출입문에 추모글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엔 국화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가게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맥주집 주인 박모 씨를 추모하는 꽃입니다. 23년째 이곳을 지켜온 박 씨의 가게는 단골 손님으로 붐비던 곳이었지만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연말에는 막 예약 기사들이 힘들 정도로 잘 됐었거든요. 진짜로 수능이 제대로 있는 걸 약간 못 본 것 같아요. 늦게까지 하는데 없어 사람이. 그리고 뼈는 뭘 닫을 시간이잖아요. 여는 시간에 닫아야 되는 거야. 쪼그라든 매출로는 직원 월급도 줄 수 없게 되자 박 씨는 자기가 사는 원룸 보증금을 빼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박 씨의 절박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어디에요? 저 힘들어요. 힘들죠. 저희도 말할 게 없죠. 박 씨는 퇴사한 직원들도 다시 찾아올 만큼 인심도 좋았습니다. 아가 애들이 또 인사를 오고 나서 같이 밥도 먹는 것 같고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씨의 장례는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끝을 모르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추석 대목을 한 주 앞둔 전통시장들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까지 나온 시장은 한창 팔리고 있을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들을 창고 안에 썩히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청과물 상점 입구에 접근 금지를 알리는 노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평소 과일 상자가 쌓여있던 곳에는 지게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곳 가락시장은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가 123명까지 늘어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확진자가 많다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돌아보잖아요. 옆 가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인접 가게도 문을 닫으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매업체 입점 가게는 120곳 중 70% 이상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대목은 물 건너간 지 오래. 돼지라고 하면 20, 30 될까 말까. 지금은 대목을 완전히 포기했죠. 대목을 기대하고 창고에 가득 들여놓은 과일을 그대로 버려야 할 가게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 영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추석 준비물이 있는데 이번 추석에 못 가는 것은 폐기시켜야 돼요. 한 짝에 6만 원짜리를. 속된 말로 해서 머리통이 터질 것 같아요. 확진자는 도매시장에서 주로 나왔지만 소매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비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 다 장사꾼이야. 다 장사꾼. 집에서 애들이 엄마 가락시장 가지 말라고 그런 데잖아. 누적 확진자가 47명 나온 청량리 수산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석용품 구입 행태에 추석을 앞두고 터진 집단 감염 여파까지 더해져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충북 진천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의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계획은 무엇인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간인들이 숙소에서 나와 줄지어 운동장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차를 타거나 뒤엉켜 공을 차고 어른들은 짝을 지어 운동장을 걷습니다. 지난 10일 자정, 아프간인 390명의 2주간 자가격리가 풀리면서 하루에 한 번 1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축구 수업이 인기 만점입니다. 수업을 받는 전체 학생 65명 중 여학생이 22명입니다. 여자아이들이 축구를 한다는 건 사실 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아프간에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 도움을 줬던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의 일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첫 인사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جهان سپاس میکنم از حکومت کوریا که زمینه بیرون رفت ما را از شرایط بسیار سخت حکمرانی طالبان با فامیل ما با بسیار 인생 2막을 향한 꿈도 커지고 있습니다. و گپ مهم همی است که باشیم چه گفته گفتیم که ما بین کل ما بسیار کار کردیم همراه مردم کوریا تجربه خوب داریم. ما چند بار کوریا آمدیم. ما همراه کلچر و فرهنگش آشنایی داریم. از اون خاطر ما خیلی دوست داریم که اینجا. 수용 이후의 삶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끝나면 우리한테 집을 주나 아니면 똑같은 숙소를 주는지 이거를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아프간인들은 오는 23일부터 사회 질서와 금융처럼 정착에 필요한 세부 교육을, 미성년자는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외국인 등록증 발부를 위한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면담을 통해 계속 체류할지, 제3국으로 갈지 본인 의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진천 생활 이후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한 아프간인은 아직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사업에 대해 오늘 내놓은 발언입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해
재검토와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곳간을 지키겠다며 작신 발언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작된 시민사회 보조금 지급과 민간 위탁 사업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시청, 구청 조직이 할 수 있거나 이미 진행하는 사업을 시민단체나 민간이 중복해버리게 한 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집행 내용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주택 공급, 태양광 발전, 노들섬 복합 문화공간 조성, 청년 활력 사업 등 5개 사업은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5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토에 나선 사업만 27개나 됩니다. 박원순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이 시정의 대대적 변화를 시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와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천정부지 집값이죠. 전세 소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이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644세대 규모 아파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이뤄진 임대차 거래 55건 가운데 월세 낀 거래가 65.5%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내는 반전세 비중은 40% 가까이 이르러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반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 1년간보다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랑구, 마포구와 강동구는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송파구도 46%를 넘겼습니다. 당장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매물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전세 매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월세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보증금 인상률이 5%로 묶이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야만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계약갱신이 끝나는 물량이 쏟아질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장정마을 사태 기억하십니까? 전북 익산의 장정마을 주민 절반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인근 공장에서 내뿜은 발암물질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바로 옆 다른 마을에서도 암 환자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정마을과 달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 전북 익산의 비료공장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비료공장이 원인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이곳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현장으로 갑니다. 비극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부터 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이 비료공장이 뭔가를 건조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썩은 그 시체를 보면 냄새 나듯이 술찌금지 냄새도 나고 교육질이 나와요. 숨쉬기는 맡을 수가 없어요. 담배 찌꺼기, 연초박을 대량으로 300도 고열 건조해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연기와 냄새였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그 연기와 냄새는 발암물질이었고 고열 건조 작업은 불법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하루 종일 간접 흡연에 노출됐던 셈이라고 합니다. 흡연자는 하루에
담배 필 때만 흡연에 노출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공장이 가동이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되면은 쉬지 않고 계속 환자 흡연에 노출된 거죠. 민원이 계속됐지만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장전마을 주민 90여 명 가운데 40여 명에게서 암이 발병했습니다. 부부가 암에 걸리고 부부가 하루에 돌아가시고 암으로 오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아주 정말 불지옥 같아요. 불지옥. 주민청원에 따라 환경부가 조사를 거쳐 지난 2019년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면서 장전마을 환자들은 의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전마을의 바로 왼쪽 와린마을과 오른쪽 장고제 마을에서도 집단적인 암 발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0여 명이 사는 와린마을에선 12명, 60여 명이 사는 장고제 마을에선 9명에게서 암이 확인됐다고 주민들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의료비 등의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전마을만 청원을 했고 다른 마을은 청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일로 가깝잖아. 저 앞집하고. 근데 그 앞에 집에는 장전마을에서 늦어갖고 혜택을 본다고 그러고 우리는 자기네 동네 아니다고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주민들은 조속히 치료비만이라도 먼저 지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건 건강, 그리고 이웃 마을처럼 똑같은 대우, 그게 제일로 바람입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전문가들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세 마을 모두 같은 조건, 즉 발암물질 영향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변으로 산이 있어가지고 분리되어 있거나 다른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주변이 다 같이 오염이 된 거지. 관련법 개정으로 조사 권한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 현재는 전북도청에서 암 발병 인과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까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냐며 암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안 아팠으면 좋겠고 죽을 때까지라도 좀 치료 좀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 소원이.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북한이 북핵 관련 한미일 회담을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사거리가 길어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우리 군은 이 한동안 발사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원 및 발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시험 발사로 서울은 물론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발사 장면과 외형을 보면 미국의 토마호크, 우리 군의 현무 3C와 비슷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수평 비행합니다. 탄도미사일보다 속도와 위력은 떨어지지만 1에서 2m 오차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비행 고도가 낮아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실제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2시간 6분 비행하는 동안 우리 군은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은 아니지만 미일 양국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キロを航行するミサイルの発射が事実とすれば、日本を取り巻く地域の平和と安全、これを脅かすものであり。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여권 대선 주자들 보이는데요. 사퇴 뭘까요? 네, 아전인수식 해석을 각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뛰던 정세균 후보가 오늘 사퇴한 것을 두고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선 처음엔 빅3로 거론됐었는데 어제 이제 추미애 후보에게 역전당하면서 4위로 밀려났죠. 네, 아무래도 확실히 어제 4위의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태양마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 정세균 승리를 만드는 태양마가 되겠습니다. 정세균 23,731표
득표율 4.27%. 걱정이 많지요.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 순회 경선을 하며 고심해왔다면서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제 출신과 경력이 비슷한 이낙연 후보와의 이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 정 후보 사퇴가 이제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사실 정 후보가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각 캠프는 그래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선두인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진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계산할 상황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후보는 신중하지만요. 캠프 측에서는 지금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요. 정 후보가 함께 반 이재명 목소리를 내온 만큼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측은 이렇게 경선판이 흔들리는 사이에 상승세는 더 커질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갈 곳 잃은 정세균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잡홍. 아이고, 발음도 어려운데요. 뭐 줄임말이겠죠? 네,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를의 줄임말입니다.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줄임말 마케팅이 유행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를 잡겠다면서 심상정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심잡홍이 될 겁니다. 김 빠진 사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못 잡습니다. 이번에 준표 잡는 상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후보다 한 2주일 앞서서 골든 크로스가 되는 바람에 이 행사가 더욱 빛이 난다. 뭐 이 두 사람 지난 대선 때도 이제 경쟁을 해봐서 서로를 잘 알 것 같은데요. 자, 심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잡을 전략도 밝혔다면서요. 네, 최근 홍준표 후보가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제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게 공약이라기보다 그냥 막말이신 것 같아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생각이 납니다. 주 4일제로 전환하고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주사일제가 그렇게 홍이 클 줄 몰랐어요.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희망이 투여돼 있다고 봐요. 심잡홍에 이어 윤잡추도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추 나오는 걸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추미애 후보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윤석열 잡는 추미애라는 뜻입니다. 꽝 잡는 매가 되겠다고 선언한 추미애 후보. 어제 연설에서요. 이 사람 이름부터 외쳤습니다. 윤석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 추미애가 있는 한 윤석열 그렇다는 곧 진압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제가 꽁 잡는 매다 한 이후에 사실 제가 거의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제가요 검찰총장 할 때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답도 안 하고 논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서 먼저 잡아야 하는 건 국민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치인에게는 늘 앙숙이 있지만 이 윤석열, 추미애 두 후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 속 공연장이 떠나가라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관중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ltså, hvad er corona? Det er ærligt talt, det var noget, vi tænkte over lige da vi kom, at det var sådan, ej, hvor der mange mennesker, men vi har fuldstændig glemt det, det er bare for fedt at være her, altså. 코로나 제한 조치를 모두 풀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덴마크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백신 접종률에서 나옵니다. 전체 580만 인구의 4분의 3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65세 이상에선 96%에 이릅니다.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One thing is that I actually think it's quite nice we can walk around with no masks on. 영국 정부도 잉글랜드 지역에 한해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백신 여권이 인권 침해이자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백신 여권 백지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강제 격리, 식당, 술집 영업시간 규제, 모임 인원 제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 권한도 폐지됩니다. 자유로운 여행도 곧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But the PCR test that's required upon your return to UK from certain countries, look, I want to try and get rid of that as soon as I possibly can. 16세 이상 인구의 80%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은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등도 백신 접종률 70%를 기준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2달 전 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한국의 자연.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까다로운 이런 문제들을 일본인들이 척척 맞춘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국 문화 교류 행사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다는데 도쿄 김범석 특파원과 답을 확인해 보시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나 풍습 문제를 맞추는 퀴즈 대회. 産後や誕生日に飲むスープはわかめスープだ。さあ、丸か×かで。 예선 첫 문제부터 전원이 정답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나 참외의 대표 산지를 묻는 질문에도 상당수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0명이 진출한 결선에선 좀 더 까다로운 삼지선다형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한국인들도 모르는 최신 상식부터 今年7月に韓国から新たにユネスコの世界遺産が登録されました。さあ、それは何でしょうか。 알듯 말듯한 문제들도 많았지만 最も古いとされて知られて 만점자가 2명이나 돼 연장전까지 펼쳐졌습니다. 최종 우승자인 20대 여성은 본명 대신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출전했습니다. 내 사랑을 그대를요. そんなことがあったので、私の韓国愛が皆さんに伝わればいいな。 한국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낸 기시 씨는 한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공개한 쪽지입니다. 보내니는 해당 인터넷 방송 팬의 언니였는데요. 언니는 동생이 부모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고 BJ에게 700만 원어치를 썼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후원금을 받은 BJ는 자신이 받은 별풍선은 140만 원어치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에 미성년자라면 후원하지 말라고 안내했다면서 환불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괘씸했어요. 중학생이라면 후원을 멈춰라. 그렇게 해서 말을 했었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후원금 환불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부모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별풍선을 구매해서 BJ들을 후원하는 행위도 일종의 계약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인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BJ들이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원받은 BJ뿐 아니라 BJ가 속한 스트리밍 회사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모님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BJ들에게 후원한 초등학생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아버지가 BJ들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일부 BJ의 거절로 4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돈을 돌려줬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유료 후원 아이템 일일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안을 놓고 최종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 측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고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죠. F1의 최고 스타 루이스 해밀턴이 큰 충돌 사고를 겪고도 무사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장의 안전장치가 있었다는데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F1 황제 해밀턴, 자리 싸움 도중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편의 차량이 머리 위를 덮친 겁니다. 큰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해밀턴은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T자 모양의 안전장치 헤일로가 0.8톤의 차량을 막아낸 겁니다. 헤일로는 7년 전 쥘 비앙키가 레이스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운전석 보호를 위해 고안된 안전장치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주 자동차는 갈수록 날렵하게 변해왔습니다. 헤일로가 장착되면 디자인을 망친다는 반대에 부딪혀 3년 전에서야 의무 장착이 시행됐습니다. 헤일로는 9kg 남짓한 무게지만 우주선 등에 쓰이는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6톤짜리 코끼리 2마리도 거뜬히 버팁니다. 큰 사고 때마다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 디자인 논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레이스 도중 3.8톤의 충격으로 두동강난 차량과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멀쩡히 걸어나온 로맨그로장의 기적. 날아오는 가드레일을 막은 헤일로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세로데이 뉴스 강병구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항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아직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도 않았는데 태풍 찬투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제주에는 벌써부터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찬투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길게 머문 뒤 금요일에는 부산 남쪽 해안까지 올라오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에 내리는 비는 차츰 남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는 500mm 이상의 폭우가 매우 강하게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을, 해상에서는 7m에 가까운 매우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는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영업자 80만 명이 가입한 카페에는 이런 고통과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속에선 헤아리기조차 힘든 고통의 깊이가 느껴지죠. 쥐꼬리만한 지원금 받아도 내 집을 팔아도 못 버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장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덮쳐서 그리고 영업 단축하라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망한 겁니다. 재난지원금 1순위는 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